네, 청기노설 시작합니다. 저희 파트너 MC 장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장원입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고. 네, 잘 보냈습니다. 잘 보내셨습니까? 네, 뭐 항상 똑같죠. 뭐 왔다리 갔다리. 네, 그치? 아니 제가 여기 스튜디오 안에 들어오는데 표정이 너무 굳어계셔가지고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했습니다. 원래 제 표정이 이래요. 아, 지금 기쁘신 상태인 건가요, 그러면? 어? 막 지금 신나 있는 상태는 아니신 거잖아요, 그래도. 차분한 상태. 아, 제 표정이 이렇게 썩었나? 아, 바깥에 제작진들은 머리 위로 동그라미를 막 그리고 있는데. 아, 그래? 예. 어. 좀 평소에 웃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살짝 미소만이라도.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좀 긴장할 수 있거든요. 아, 참 진짜. 원래 생긴 거 이런 거 어떡하라고. 네. 그 익명의 제보자가 평소에 좀 거울을 자주 보셨으면 좋겠다고. 아, 거울을 샤워할 때는 한번 봐요. 네. 샤워할 때 한번 보면 되지 뭐. 네. 짤짤이 쇼가 좀 변화가 있나? 저희가 원래 월목 2번 방송이었는데 네, 월요일 방송 일주일에 한 번 방송으로 좀 변경이 됐고요. 어유. 네. 그럼 이제 목요일에 짤짤이 쇼 안 하는겨? 네, 이 뒤에 없습니다. 이제. 아, 그러면 이제 여유 있게도 되겠네요. 청기누설도. 네. 근데 많이 섭섭하겠다. 왜 확 반으로 줄었어? 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더 얘기는 못 할 거고. 네. 아쉬움을 표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아껴주시고 애정을 보내주시면 그러니까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짤짤이 쇼 좋아하는 분들도 참 많은데. 그리고 저희가 시작할 때 또 잘 되는데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아이, 제가 도움 준 게 뭐 저희가 있어요? 늘 그 은혜를 좀 생각하고 에이, 있는데 무슨 말씀?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오늘은?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은 왜 그럴까? 아, 왜 이거 그럴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무엇 때문에 왜 그럴까라고 이제 제목을 정하죠. 이번 주에 최고 한 이슈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강제징용 해법. 오늘 일본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이게 네.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 게 아, 강제징용 해법 같은 경우는 국민의 반발이 엄청 극심하다라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노동시간 유연화는 야당의 반대가 극심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시 말해서 반대의 벽이 너무나 두텁다라는 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이걸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모르겠어요? 당연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의석수는 물론이고 강제징용 해법에 반발이 클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본인 입으로 직접 지지율이 10%로 떨어져도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과거에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냥 내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안 모두 공통점이 뭐냐면 사전 예열, 사전 여론 수렴, 사전 조율 없이 그냥 터트리고 돌진한다라고 하는 공통점도 있긴 있어요. 강제징용 해법이라는 거 물론 뭐 토론회 이런 걸 열기는 했지만 네. 상당수가 여기 불참한 적이 있었고 네. 요식행위다 이런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역시 같은 범죄 놓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왜 그럴까? 네. 오늘 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 이 이유를 오늘 저희가 좀 이야기를 듣고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따라붙는 그 흔한 정치 분석이 있겠죠. 정치 공학적 분석인데 네. 강제징용 해법은 국회를 거칠 필요가 없으니까 속도전으로 처리를 하고 노동시간 유연화는 여론을 조성해서 국회를 압박하면 된다는 계산인데 이전까지 노동개혁을 꺼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갔으니까 이거를 계속 때려서 지지율을 올리고 이걸로 결국은 국회를 압박을 해서 관철시키려고 한다. 네. 이런 게 이제 정치 공학적 분석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뭐 제가 이거를 뭐 부정하고 틀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일까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 내막에 뭔가 다른 계산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계산이기보다는 네. 계산은 아닌 거고 아무튼 다른 게 있을 수 있다는 네네. 건데 한번 전혀 다른 각도에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분석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네. 그 힌트가 뭐냐면요. 대통령실의 멘트예요. 한일 관계 개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라는 멘트가 나온 바 있어요. 네. 기억하시죠? 기억합니다. 바로 저는 이게 그 힌트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 이게 힌트가 되는 거냐. 여기다가 노동개혁도 마찬가지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뭐 네. 공약 범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이게 힌트인 이유가 요걸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 구조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요걸 통해서. 네, 궁금합니다. 요걸 이제 뭐 이제 저는 또 역시 또 이제 그 가방끈이 짧기 때문에 책 하나에 의지해서 네. 지금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 권력의 원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최근에 나온 책인데 네.
12명의 조직 행동학자가 쓴 책이에요. 네. 근데 이 책을 보면 권력자의 세 가지 성향을 규정을 해요. 첫째, 공감의 부족. 공감의 부족. 둘째, 강한 주체의식. 셋째, 자신의 행동을 타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성향. 요 세 가지가 권력자의 성향이라고 정리를 해요. 네. 근데 사실 이건 뭐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진단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강한 주체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자신이 옳다고 간주하는 거고 그만큼 공감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세 가지도 아니라 하나로 볼 수 네, 있는 거예요. 하나로 좀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표현한 뭐예요? 권력자는 나르시스트다. 이 이야기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기애가 강하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네. 사실 새로운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럼 이런 성향이 어디서 비롯되는 거냐. 네.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관련해서 이 권력의 원리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스스로 힘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경우에도 그것을 타당하다고 여길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자신이 현재의 지위를 얻음으로써 권력이 정당화되었고 따라서 자신에게는 그 힘을 유지하고 스스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용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거죠. 제가 한일 관계에서는 대선 공약이었다라는 대통령실 멘트가 힌트라고 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내가 대선 때 이걸 내걸었고 네. 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네. 그래서 국민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밀어붙이는데 뭐가 문제인데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선 승리가 자신 내지 자신의 정책의 윤리성과 정당성을 보증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별로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네. 여기서 한 발 더 내디디면 네. 이거는 내가 대선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보증받았다의 수준을 넘어서 셀프 선각자가 되는 거죠. 아, 셀프 선각자요. 이건 뭐냐면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라고 하는 화법에는 뭐가 담겨 있는 줄 아세요? 우매한 대중 앞에선 선각자의 외로운 결단이라고 하는 구도가 여기에는 깔려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셀프 선각자가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느꼈던 그 원인 모를 불편함이 여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요즘 또 특히나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누군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뭔가 가르치려고 드는 이른바 훈장질한다고 하는. 네 그런 약간 연장자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네네. 결단이라는 걸 되게 강조를 했잖아요. 결단이라는 걸 왜 강조하겠습니까? 네. 지금 당신들이 이해를 못하더라도 여기에는 아주 깊고 심오한 뜻이 담겨 있어.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거잖아요. 근데 네. 모르면 그냥 지켜봐. 어떤 결과를 빚는지. 네. 그 다음에 가서 박수 칠 거야. 이런 자기 확신이 깔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셀프 선각자죠. 그런데 근데 이런 어떤 권력자의 성향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에게서만 나타나는 성향이냐? 그러면 책에서 이 두 저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알지도 못할 텐데 네. 이렇게 썼을 리는 네. 없겠죠. 수많은 다른 권력자들은 어땠는지 좀 비교도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권력의 그 권좌에 앉은 사람들이 이제 흔히 보이는 심리 구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권력자의 이른바 직업병 비슷한 것, 직업적 증상 비슷한 것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게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봐요. 상대적으로 도드라짐을 얘기하는 건데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훈련이 전무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완급을 조절하고 뭔가 수위를 조절하고 하더라도 아닌 척하고 네. 뭔가 포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도드라지게 보이는 상대적으로 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이유가 하나가 거기 있고 두 번째는 돌격형 스타일이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이게 또 도드라지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죠. 바로 이런 특성에서 비롯되는 이렇게 비롯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나르시시스트적인 어떤 면모가 더 부각이 되는 건데 이런 특성에서 비롯되는 제2의 착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힘을 갖고 있으면 다 된다는 의지. 이미 나는 셀프 선각자가 됐잖아요. 네. 선각자가 됐으니까 이제는 뭐냐면 깨우침은 넘어선 거잖아. 네. 그러면 깨우친 바를 실현하는 행동의 범주, 실천의 범주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건데 내가 힘을 가졌어. 네. 권력자가 됐으니까. 그렇죠? 힘을 그래서 행사하면 다 될 수 있다라는 착각.
네. 여기서 이제 제 2차 착각이 바로 이거라는 건데 이 착각에 경종을 울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도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에요. 올랑드라고. 네. 프랑스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프랑스 대통령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모든 개혁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완전한 오해다. 사실 힘은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변화는 대체로 느리다. 힘이 분산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힘은 타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서 대통령을 지냈던 올랑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힘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힘을 쓰려면 타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제2차 착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본인이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한 손에 거머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렇게 밀어붙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죠? 바로 여기서 자 저는 1차 착각과 2차 착각을 이야기를 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오늘 사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여기서부터인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착각을 하고 있으면 착각을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게 핵심 문제예요. 네. 권력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을 어떻게 경계하느냐. 결국은 이게 핵심 문제인데 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처럼 정치 훈련이 전혀 안 돼 있고 돌격형 스타일의 경우 이런 권력자에게는 더더군다나 권력자가 흔히 빠질 수 있는 함정을 경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한 건데 네. 이게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 여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네. 해법이 뭐냐면 역사에서 이미 해법이 나왔어요. 그 고대 로마로 가면 네. 어깨에 뽕이 들어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장군들이에요. 네. 그렇겠죠. 개선 장군. 네. 로마 장군들이 개선을 하면은 로마 시민들이 연대에 쫙 늘어서서 환호를 하고 네. 거기서 딱 맞춰차고 지나가면은 뭐 뽕이 거의 이제 따블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이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말 그대로 자기애에 그냥 퐁당 빠져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인지 로마에서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 네. 개선 장군 뒤에 노예를 붙였대요. 노예를요? 노예를 붙였는데 이 노예가 하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개선 장군 뒤에 딱 붙어가지고 네. 당신은 사람이야. 아, 계속. 당신은 사람이야. 이걸 계속 속삭였대요. 네. 그러니까 뽕 맞지 말라고. 네. 착각하지 말라고. 아, 계속 그 주의를 환기시키는 네. 이런 관습이 있어요. 로마에서. 아, 계속 이 현실 감각을 잃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옆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뽕 사람이 맞지 있었다. 못하게. 네. 그 대목 한번 들어보시죠. 일부 역사가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지적한다. 승리를 자축하며 마차를 타고 가두 행진을 벌이는 로마의 모든 장군 뒤에는 당신이 사람임을 기억하라 라고 속삭이는 노예가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고 승리 또한 잠시 지나가는 것일 뿐이라는 인식은 오만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열쇠다. 요컨대 삶이 유한하다는 인식만큼 내게 대적할 자가 없고 나는 과오를 범할 수도 없다는 환상을 약화하는 건 없다는 것이다. 이게 핵심인 거죠. 네. 이게. 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지금 여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당신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는 듯 보입니다. 그렇- 있어도 듣지 않거나 없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 얘기하면 텔레그램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부 총질한다고 그러죠. 네. 이게 현실.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네. 지금 권력의 실태가 뭐냐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브레이크 없는 벤츠다. 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네. 비유를 해야 될 텐데 문제는 그 벤츠에 뭐 누가 타고 뭐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그 벤츠에 민족의 존엄, 국가의 안위, 네. 국민의 건강이 실려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벤츠에 이런 게 실려 있는데 브레이크가 없거나 브레이크가 파열돼서 마구 내달리다가 사고 나면 네. 이거 어떡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거에. 네. 이게 걱정이 돼서 지금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여권에서는 당신도 사람이야 좀 한번 돌아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만 거기다가 확성기 갖다 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스피커 출력 올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구 내달려서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리는 거고요. 하나만 더 마무리 삼아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까 올랑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네. 올랑드는 힘은 곧 타협이라고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게 지금 문제인데 네. 비타협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타협적이기 이전에 타협의 대상을 잘못 설정하고 있다. 지금 잘 봐요. 네.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서는 타협을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국내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네. 1차적으로는 피해 피해자. 당사자들일 네. 거고 2차적으로는 어떤 그 강제징용 해법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국민들일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하고 지금 타협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나마 타협의 모양새도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도 좀 듭니다. 뭐 구령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네. 아니 그러니까 일본하고 민주주의 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일본하고 타협하고 국내에서는 타협을 안 하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다음에 노동 문제. 아니 왜 청년하고만 얘기해요? 노동자가 청년밖에 없나요? 응? 아니 청년하고 대화하는 거 반대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청년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원리는 가장 기본은 뭐냐면요. 네. 불편한 사람들하고 동거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 하면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반대하고 투쟁하는 사람들하고 공존을 모색하는 게 민주주의인데 네. 왜 그러면 반대하는 다른 쪽은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오히려 공격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야당의 존재는 지워버리고 있고 네. 반대의 목소리는 꺼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렇게 놓고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은 민주주의 틀에서 좀 벗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런 면에서 놓고 본다면 요즘 세계화의 추세가 블록화라고 하던데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도 블록화되고 있다는 거죠. 블록 국정이 되고 있다. 네. 이 블록 안에 포섭되고 있는 층이 누굽니까?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로서 일본.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네. 그다음에 지지 그룹이 될 수 있는 청년 세대. 네. 이렇게 딱 그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블록을 만들어 놓고 블록 안에서만 열심히 소통하려고 그러고 네. 블록 밖에 대해서는 폐쇄적이고 비타협적이고 적대적으로 대하고 네.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은 진영 국정이다. 우리가 진영 정치를 많이 하던데 네. 진영 국정을 하고 진영 있다. 국정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해 주신 거 이야기 듣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 심리의 기저에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는지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고요. 네. 저희 천기누설은 굉장히 민주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그럼. 시작하자마자 좀 웃으시라고 제가 조언 드렸잖아요. 저 욕했다 이 얘기지 지금. 아니요. 욕은 아닌데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민주적이라는 얘기잖아요. 내 표정이 그렇게 썩었나 진짜. 어떡하지? 아니 걱정하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혹시 안 좋은 일이 있으신 건 아닌가. 아니 항상 24시간이 그런데 뭐. 네, 네. 알겠어요. 네. 브레이크 없는 벤츠라고 중간에 이제 비유를 해 주셨는데 과연 이 브레이크 없는 벤츠가 어디까지 내달릴지. 끝까지 내달리는 자동차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반드시 어딘가에 추돌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그 옛날에 제 선배가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한민국에서는 스포츠카가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네. 아니 왜 그러냐면 스포츠카 열심히 악셀 밟아서 1시간이면 다 바다에 빠진다. 그렇네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럼 뭐하러 그렇죠. 스포츠카 사느냐 그러더라고요. 네.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래서 안 사잖아. 좀만 달리다 보면 막다른 길이거나 뭐 바다지 뭐. 속도를 줄이고 방향 선회를 해야 하거나 뭐 보통 이런 도로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많은 촌철님들께서도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임금님과 캔디님 오늘 주제는 적당히 해라. 아몰랑님 화무 심일홍이죠. 그렇죠. 네. 자 물프레님 로마의 1000년 전에도 이런 지혜가 있었다는데. 그렇죠. 닮은 살기알님 그 노예 축출했는데요. 이준석 천하람이라고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자 폴라님 오늘 너무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프랑스 대통령 너무 멋있는 말을 남기셨네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너무 부끄러운데 저도 청년인데 노동 계약 반대합니다.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로 무서운 사람이 여기서 무섭다라는 뜻은 상당히 중의적인데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소명 의식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에요. 대책이 없어요. 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 거 주변에 혹시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저는 많이 봤는데. 예, 저도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셀프 삼각자들. 네. 대책이 없어요.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 신념까지 가지면 제일 위험하다고. 뭐 멀리 떨어지네. 아니 겁나. 아니 그런 얘기가 있다고 말씀드린 건데 왜 저한테 거리를 이렇게 두십니까? 무섭잖아. 누구를 특정한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방어. 네. 네. 제가 한 말 아니에요. 네, 제가 한 말. 좀 더 붙어보겠습니다. 네. 네. 자신을 돌아본다는 게 그리고 쉽진 않지만 좀 더 그래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게 어려우니까 네. 쉽지 않으니까 노예를 붙인 거잖아요. 네. 사실 로마에서도 그죠? 본인이 그렇게 항상 성찰적 삶을 살면 굳이 노예를 왜 붙였겠어요? 네. 그러면 이거라도 강구가 돼야 되는데 네. 이게 되냐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얘기인데 국민의힘은 둘째치고 대통령실 안에서 네. 대통령님 아니되옵니다. 네. 재고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나온다라는 혹시 보도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요번에 그 강제징용 해법도 외교부에서 뭐 이렇게 짠 안이 네.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보니까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거잖아요. 커트. 네. 결단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외교부가 아니되옵니다라는 얘기했다는 보도 봤어요? 못 봤죠. 네, 못 봤습니다. 예. 하고 그냥 지금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내부의 제어 시스템이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 그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나는 신이다라는 콘텐츠 보셨습니까? PD하고 저희가 인터뷰했잖아. 네. 응. 그러니까 거기 그 PD가 저보다 수염이 더 멋있던데요. 전 보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서 끝까지 봤는데 그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는 그 사이비 종교 집단의 지도자들도 주변에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 나는 신이다까지 간 것 같은데 오히려 거기서 이제 주변이 그냥 거의 이제 추앙을 하는 거지. 네. 거꾸로. 그러니까 더 계속 강화만 되는 거죠. 네. 악순환에 빠져버리고.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뭐 하는 거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겠어요. 옛말에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같이 일하지 말라는 말.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 심리구조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자수성가를 한 결과. 그래서 내가 성공을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의 진리를 알아. 네. 그리고 나는 참에 산 증인이야. 그러니까 네가 어디다 대고 나한테 훈장질이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귀를 막아버리니까 같이 일하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는 네. 그래 나 안 하려고 그냥 끊어버리면 돼. 근데 국민들 입장에 대통령 끊을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그렇죠. 이게.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저도 우리 김종배 진행자님께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뭔 사람이십니다. 예. 항상 생각하십시오. 예. 사람이십니다. 웃을게요. 네. 네. 김치. 훨씬 보기 좋네요. 네. 마무리하죠. 네. 네. MC 장원 수고하셨고요. 저도 네.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